저는 당신의 동물의 센터 수의사 최규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동물센터 수의사 김영민입니다. 입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배변 배뇨 습관이 어떻게 들어있냐가 일단 1번일 것 같은데요. 교육이 이제 잘 돼 있어서 실내에서도 뭐 패드를 잘 찾아서 패드에 이제 뭐 배뇨 배변을 잘 가리는 케이스도 있고, 입양처에 따라 뭐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기 생활을 많이 했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데리고 오시기 전에 실외 배변 배뇨를 주로 많이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실내에서도 하는 아이인지 파악을 해서,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이제 버려졌던 아이를 입양한 케이스였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실외에서 배변 배뇨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외에서 배변 배뇨를 안 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교육을 하니까 나중에는 실내에서 안 하더라고요. 일단은 어떻게 대소변 습관을 들였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험을 보험 드시는 게 사실, 그러니까 질문할 때 보면은 막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는 거 보면은 책임감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결국에 보험을 들지 말지를 고민하시거든요. 나한테 소중하고 큰 것들은 다 보험을 드는데 아직까지 강아지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직은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뵙게 되면은 꼭 말씀드려요. 보험을 꼭 드시거나 아니면 적금을 들으셔가지고 적금 들으신 다음에 매달 한 5만 원씩 적금하셨다가 정말 평생 안 아프고 아기가 좋게 간다면은 사실 그게 또 하나의 선물처럼 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적금을 드시거나 보험을 드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일단 슬개골 탈구는 일단 무릎에 있는 조그만한 뼈인데 이제 그게 만져봤을 때 빠지면 안 돼요. 보통 대부분 안 빠지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발 품종이 있다고 했고, 호발 품종이 있다는 거는 슬개골 탈구라는 거는 결국에 유전적인 거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뼈를 수의사가든지 보호자든지 다 해보실 수 있는데 내측이나 외측으로 뺄 수 있어. 그러면 일단 1단계 아니면 2단계예요. 1단계요? 슬개골 탈구는 1, 2, 3, 4단계가 있고, 뺐는데 바로 돌아오면 1단계, 뺐는데 안 돌아와 2단계, 3, 4단계는 빠져 있는데 내가 넣을 수 있으면 3단계, 못 넣어 그럼 4단계예요. 심한 애들은 다리를 아예 들고 있는 애들이 이제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귀여워하는 행동이기는 한데 막 가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 이렇게 슬쩍 들면서 스텝 보이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제대로 놓고 걷고 살짝 들고 하는 행동이 보통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증상을 보이면 이거 슬개골 탈구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라고 보호자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죠. 근데 보통 흔한 거는 그 두 가지가 제일 흔해요. 그 아기가 아프지 않은 정도? 그래서 얼만큼까지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산책하고 들어왔는데 아기가 다리를 아파하거나 지쳐 잠만 자, 그거는 과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만큼은 하면 안 되고 그것보다 훨씬 줄여서 시작을 해보고, 만약에 30분 정도 했더니 아기가 너무 힘들어해, 아파해, 그러면 15분 정도부터 시작해보고, 15분 했더니 아기가 집에 와서도 쌩쌩하고 다리도 아파하지 않아, 그러면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계속 똑같은 시간 유지해 주시고, 원래는 한 10%에서 15% 정도만 늘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너무 조금씩 늘려야 돼서 한 4, 5분씩 늘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천천히 늘려나가는 거죠. 재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네요. 하나도 돼요. 보기 싫으면. 사실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도 당연히 이제 호흡기 전염병이 다 있죠. 각각의
잘 걸리는 호흡기 전염병이 다 있는데 사실 강아지들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게 조금 보호가 돼요. 강아지들이 호흡기 질환이 왔을 때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바이러스 질환이나 뭐 세균성 질환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근데 고양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잠재되어서 갖고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성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이 면역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야외 생활이나 이런 길고양이 생활을 많이 하던 애들이 이제 주로 많이 그런 것들을 전파하기도 하고 담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면역력적인 부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강아지한테는 사실 감기라고 저는 얘기하진 않고요. 고양이한테는 감기라고 해요. 강아지들은 조금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기관지 협착증도 있고 기도 협착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와야 돼 안 가야 돼 조금 너무 광범위해요. 이게 구분을 일단 해드려야 되니까 그 구분을 하려면 영상을 찍어 오시면 돼요. 영상을 찍어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서 얘가 뭐예요? 기침이에요. 기관지 협착증이에요.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마음을 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고양이는 보호자분들이 잘 발견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최근에 폐렴 치료했던 애는 목소리 바뀌었다고 왔었어요. 목소리가 좀 변했는데 식욕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로 오셨는데 폐렴이었어요. 목소리까지 변하고 가래 끓고 재채기 할 때마다 약간 가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면은 대부분 그래도 조금 위중한 것 같고 살짝 콧물 나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해소시켜주세요 정도로 하는 거 같고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감소하면은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대로 뭐 생활 패턴을 단순화해서 항상 습관화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쓸개골 탈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너무 추우니까 이제 근육이 너무 수축이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더 이제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뭐 추운 날 뭐 미끄럽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발바닥을 좀 예민해서 차가운 거를 싫어해서 나가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추워서 나가기 싫은 건지 말한 것처럼 차가운 걸 밟기가 싫은 건지 한 가지 뭐라 한 가지로 잠깐 몰아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편한 길을 찾는 거죠. 내가 추워서 못 나가. 내가 추워서 안 나가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으로 결국에 돌아가는 게 강아지를 키울 때 뭘 준비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이 추운 날에도 내가 산책을 나가야 된다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뭐가 싫은 거지? 우리 아이는 뭐가 좋은 거지? 왜 이걸 싫어하지? 더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관심을. 그쵸?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